네, 여러분의 청춘을 응원합니다. 토크 콘서트 화통의 김현진입니다. 심장과 기억하면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세요? 왠지 막 이런 드라마 속에 심장을 기증받은 사람이 그 전 심장 소유주의 마음을 이어받아서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뭐 이런 드라마, 영화에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게 뉴스나 이런 통계를 보면요, 이런 일이 드라마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당연히 심장이라는 것 자체가 뇌처럼 기억을 하지 못할 텐데요. 이만큼 가슴이 머리보다 얼만큼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지 않는 이야기인가 싶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머리로 계산하기보다는 따뜻한 가슴으로 결정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초대한 멘토는요, 이렇게 심장이 터질 듯 열정이 넘치는 분을 불렀습니다. 이분은 꿈을 비전으로 바꾸는 열정가라고 하는데요. 마인드 바디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요. 너무 궁금한데요. 여러분, 비전 컨설턴트 장꿈 멘토를 소개합니다. She's a rockstar 이 도시의 별 Never give up the game 그녀의 좌우명 명품백 대신 걸친 책가방 꾸밈 없지만 꾸민 듯한 dream girl She be dancing on the moon while we sleeping 유난히 밝은 성격 탓에 뭘 하든지 make it better 새로이 만들어가 남의 험담 따윈 귀에 안 들어와 Let's change the mood Blue, white, red, rose 원색에 가까운 심플한 매력도 가진 그녀의 직선적인 태도에 반해 몸의 곡선은 이기적인 외모 거리 위에 red carpet 새로운 패러다임의 walk 예시 moonwalking 지나갈 때 모두 둘러봐 Cause she a newborn star Come on That's right yeah. We fall in love again right 지금부터 play your game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저희 화통 식구들에게 인사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뜨거운 심장을 통해 꿈을 설파하는 남자 비전 컨설턴트 장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뭐 성함이 특이한 것도 뭐 깜짝 놀랐는데 마인드 바디 디자이너라는 게 어떤 건가요? 비전 컨설턴트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마인드 바디 디자이너라는 것은요, 제가 이제 퍼스널 트레이너로 일하면서 아무래도 몸을 가꿔주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일단 몸을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리적 작용이나 마인드 컨트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요. 제가 창출한 그런 직업입니다. 그럼 원래는 몸을 트레이닝하는 일도 하셨었군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비전 컨설턴트는 이제 일반적으로 드림 멘토들이나 아니면은 진로 코치들이 이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제 청춘들의 꿈을 이제 조각해 준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과 더 깊은 연구와 공부를 통해서 좀 더 꿈을 그냥 단순히 이제 솔루션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비전을 컨설팅 해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역시 제가 마찬가지로 창출한 직업입니다. 신기하네요. 이 멘토님의 프로필이 궁금한데요. 우리 최승희 아나운서가 준비하셨죠? 네, 안녕하십니까. 소통남 아나운서 최승입니다. 지금부터 화끈한 프로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화통 멘토 이름 장무현. 자신이 품은 꿈에 대한 확신으로 자신의 본명 장무현 대신 장꿈을 자신의 이름으로 선택한 이 남자. 성공과 꿈, 행복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3만 권에 다다른 다독과 하루 24시간 중 20시간을 일하고도 행복하다고 말하는 장꿈 멘토. 학력도 짧고 가난하며 어리지만 뜨거운 열정과 패기. 장꿈 사전엔 포기란 없다. 꿈이 나는 당당한 이름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현실화하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전수하고픈 열정가 장꿈 멘토께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프로필을 들어보니까 3만 권에 이르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책을 읽으셨다고 하는데요. 주로 어떤 책들을 읽으셨나요? 일단 제가 집안 사정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일단 생계형 독서가라서요. 일단 실용적인 책들을 많이 읽었고요. 그리고 제 생각의 폭과 깊이를 넓히기 위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문학 서적을 좀 많이 읽었습니다. 그렇군요. 워낙 특이한 캐리어를 가지셔서 오늘 강연이 되게 궁금한데요. 오늘 강연 어떤 주제로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오늘 강연의 주제는 지금 당신의 심장은 뛰고 있습니까? 입니다. 지금 당신의 심장은 뛰고 있습니까? 네. 기대되시죠? 네, 여러분 큰 박수로 강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힘을 받아서 다시 한번 정식으로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족냉증을 앓고 있어서 손과 발은 차갑지만 이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 따뜻한 남자. 아니, 따뜻하다 못해서 매우 뜨거운 남자. 비전 컨설턴트 장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께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이전에 화통 멘토로 출연하셨던 많은 분들만큼이나 대단히 큰 업적을 이룬 사람도 그렇다고 엄청난 성공을 이룬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더욱 여러분들과 같이 시작하는 입장으로서 꿈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용기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의 강연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활활 불태우는 아주 자그마한 불씨로 작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필드를 누비며 공을 몰고 나가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렇게요. 두근, 두근, 두근. 그만큼 축구를 좋아했고 또 잘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장무현하면 앞에 축구자가 붙을 정도로 저는 축구로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호로 말하면 축구 장무현 선생이었던 셈이죠. 그래서 제 별명은 오징어 다리. 한마디로 공을 몰고 나갈 땐 다리가 12개로 보이기 때문에 공을 절대로 빼앗을 수 없다는 뜻이죠. 자, 보시겠어요? 나는 무조건 축구 선수가 된다. 이런 믿음에는 추호도 의심이 없었습니다. 마치 당연히 정해진 운명처럼 저는 당연히 축구 선수가 될 것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중학생이 된 저는 어느 날 큰 충격에 휩싸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선 축구부에 들어가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야 되는데 가난했던 저희 집안 사정으로는 그것이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뜻에 따라서 대학에 가기 원하시는 그 뜻에 따라서 인문계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듯이 하루 종일 의자에 엉덩이를 붙여가면서 공부를 해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참 슬펐습니다. 그리고 아팠지요. 축구를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다는 현실이 저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공부로 대학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이 길은 내 길이 아닌데, 난 하고 싶은 것도 없는데, 이런 잡생각들이 들면서 저는 욕구불만과 우울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이란 문턱을 통과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할 때 저는 그냥 잠을 잤습니다. 수업 시간에 자고 또 자지 못하면 빈둥빈둥 시간을 보냈지요. 그나마 책은 저의 유일한 숨통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친구들이 대학에 간답시고 아둥바둥 해가면서 영어 수학 문제를 풀어갈 때 분야를 불문하고 여러 가지 책들을 탐독했지요. 뭐 성공철학서라든지 자기계발서, 그리고 인문학에 관련된 서적까지 그런 책들이 유일하게 저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공기였죠. 물론 제가 그런 책들을 접하게 된 것은 중학교 때부터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독서하는 것을 좋아하기도 했지만 집안 사정이 어려웠던 걸 빨리 알았던 저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그런 책들을 굉장히 즐겨하곤 했죠. 근데 그런 책들을 하나 둘씩 읽어나가다 보니 문득 굉장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과연 이 책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나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일까? 나는 진정으로 나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원하지도 않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되고, 또 그 학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원하지도 않는 과에 들어가서 원하지도 않는 직업을 갖고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야 되는 이 현실이 정말 맞는 것일까? 저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수능 시험을 준비할 때 저만의 저 자신에 대해 알아가기 시험을 조금씩 쳐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사물함과 책가방 속을 참고서로 가득 채울 때 저는 자기계발서들과 성공철학서, 그런 인문학 서적들로 그 공간들을 가득 채우며 제 인생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 7시부터 11시까지 교과서를 미친 듯이 팔 때, 야자 시간에도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교과서를 미친 듯이 팔 때 저는 제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제 삶, 제 미래에 대해서 미친 듯이 팔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심하게 되죠. 그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아무리 늦었다고 해도 한번 축구에 도전해보자. 그래서 저는 고3이 되던 해부터 부모님과 담임 선생님께 선포를 드리고 야자 시간을 제외한 정규 수업만 받게 되었습니다. 원래 제일 처음에는 자퇴서를 내려고 했지만 제발 더 이상은 말리지 않을 테니 고등학교 졸업장만은 따두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의 제안을 차마 뿌리칠 수는 없어서 나름대로 합의를 본 것이었죠. 남들은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넌 안 될 것이라고 말했죠. 결국엔 실패할 것이라고요. 근데 뭐 상관없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시도조차 해보지 못하면 나중에 정말 후회할 것만 같았기에 말이지요. 꿈도 희망도 없이 남들이 사는 대로 되는 대로 그저 그런 뻔한 인생을 살기 싫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남들이 수능 시험이나 대시험을 준비할 때 저만의 시험을 치르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프로의 길에 접어들 수 있을까 방법을 모색하고 여러 가지로 궁리를 했지요. 하지만 그 길은 아시다시피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따로 레슨을 받고 루트를 뚫어봐도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심지어 레슨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알바한 목돈을 사기도 맞아보고 세상사가 녹록지 않다는 것을 어린 나이에 깨닫게 된 것이었죠. 그래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계속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삶도 아닌 내 삶이기 때문에, 바로 내가 선택한 내 삶이기 때문에 먼 훗날 내가 젊은 날을 돌아왔을 때 설사 크게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아 그래, 내가 그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해봤다, 이런 자긍심만이라도 꼭 건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열정을 다한 후에 수용의 정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왜 진인사대천명이라고 하죠? 그때 처음으로 몸소 그러한 정신을 체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황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또 한 번의 매우 큰 충격에 휩싸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급성 폐렴으로 쓰러지시게 된 것이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희 아버지께서는 폐렴 치료 도중에 의료사고를 당하셔서 공기색전증이란 중풍까지 오시게 되었습니다. 의사한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들은 것이 도대체 몇 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급박했고 또 위험했습니다. 하루하루가 긴장과 두려움의 연속이었죠. 그러다 아버지께서는 급성 심부전까지 오시게 됩니다. 의식도 없이 눈을 감지도 못하시는 상태에서 신장의 기능이 망가졌기 때문에 노랗게 물들어버린 아버지의 눈동자를 보는데, 저는 처음으로 세상이 노랗게 물드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런 기도가 통했는지 저희 아버지께서는 의식이 깨어나셨습니다. 하지만 중풍에 대한 여파로 반신불수가 오셨죠. 그 이후로 저희 가족은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해 가면서 현재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지금은 걸으십니다. 왼쪽 다리를 심하게 저시긴 하시지만 어머니의 위대한 헌신과 보살핌 속에 건강을 많이 되찾으셨습니다. 물론 마비에 대한 여파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으시고 왼쪽 팔을 잘 쓰지 못하시며 앞쪽 뇌인 전두엽이 상하셔서 예전에 아버지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지만, 그래도 전 아버지가 살아계신 그 자체에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한 고등학생의 시가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작은 행동의 계기가 되길 바라봅니다. 우리 집엔
자정이 다 되어서야 들어오는 머슴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무척 닮은 아이들의 잠자리를 살펴봐주고는 지친 몸을 방바닥에 부립니다. 아침, 그는 덜컥 눈을 부비며 우리 형제를 학교랑 곳까지 데려다주고 허름한 지갑 속에서 몇 장 안 되는 구겨진 종잇돈을 살점처럼 떼어줍니다. 그리고 그는 일자리로 가서 개미처럼 밥알을 모으며 땀을 흘립니다. 그러기를 20여 년. 지칠 때도 되었는데 이제는 힘에 부칠 때도 되었는데 오늘도 그는 작은 체구에 축 처진 어깨를 툭툭 털고는 우리에게 주름진 웃음을 보이지만 머슴 생활 너무 힘겹고 서러울 때 우리에게 이따금씩 들키는 눈물방울, 그 속에 파들파들 별처럼 떨고 있는 남은 가족의 눈물방울들, 그 머슴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버이들을 위해서 크게 박수 한 번만 보내주시겠어요? 그 후로 저는 가족을 지켜내기에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성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가져다 주지 못한 월급 속에서 어머니가 독하게 모으신 돈이 다 떨어져 갔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후회 따윈 없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의 제 기도 그대로 이제 중요한 것은 제 욕심이나 그런 것보다 부모님 행복과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몇 년간을 하루 24시간 중에 20시간 이상 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마저 여의치 않은 날에는 밤을 새기가 일쑤였지요. 물론 저는 빨리 성공해서 부모님을 편하게 모셔드리고 싶지만 기껏 해봤자 축구만 한 놈이라 당장 앞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나는 과연 지금 무엇을 가장 빨리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한 그때 낮에는 헬스 트레이너를 하고 밤에는 막노동이든 무엇이든 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서빙도 하고 택배도 하고 공장도 다니고 설거지도 하고 일이 있는 곳이라면 정말 미친 듯이 다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서도 저는 주위에 내색을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구급차에 실려갈 만큼 4번이나 쓰러졌지만 저는 결코 주위에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저를 보면서 친구들은 불사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슈퍼맨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요? 나 같았으면 벌써 두 손 두 발 다 들고 도망갔을 거라고요. 하지만 전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하지 않으면 저희 부모님께서 굶어야 되니까요. 제 심장이 뛰는 이유는 우리 가족의 안전과 행복이니까요. 밤늦은 길을 걸어서 지친 하루를 되돌아오면 언제나 나를 맞는 깊은 어둠과 고요히 잠든 가족들. 하지만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서도 저는 계속적으로 생각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 하루라도 빨리 성공해서 집안 안정화시켜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공과 관련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따고 세계적인 연사들의 논문과 이론을 섭렵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데 어떤 사람들은 부유할까? 왜 누군가는 성공하며 사는데 누군가는 그렇지 못할까? 왜 어떤 사람은 꿈을 이루며 행복하게 사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 밤낮 일해도 맨날 그 자리일 뿐일까? 이런 질문들을 머릿속에서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성공 철학서와 자기개발서, 그에 관련한 모든 실험 서적들을 총망라하고 집대성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과 현자들의 지혜를 모으고 모아서 하나로 엮으려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그런 분들께서는 제 사정이 굉장히 딱하게 여기셨는지, 아니면 소시적에 본인들도 굉장히 고생하시던 때가 생각나셨는지 제 인터뷰에 성심성의껏 응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데이터를 모으고 모아서 하나로 엮은 것이 바로 저의 저서인 뜨거운 심장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 있나요? 우리는 그것을 꼭 알아야만 됩니다. 무엇이 나를 에너자이저로 만드는지,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그 일을 포기할 수 없는지, 내가 이 세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하여금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지 꼭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자기 자신과 대화를 많이 나눠야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려는 자전적 호기심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내 유일성과 내 개성을 발견하고 내 가치를 재발견해서 삶의 방향성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동기부여 이전에 동기부여의 원천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동기부여의 원천. 내 심장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뛰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것 말고 내가 원하는 꿈, 내가 원하는 미래, 내가 원하는 행복이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있고 어디까지 다가갈 수 있으며 오늘 하루 그런 것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사명. 그 사명을 토대로 지금 당장 행동하는 것. 그것이 성공의 전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부터의 시작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진정으로 가슴 뛰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첫째, 나만의 길을 가라. 저는 지금도 대학에 가지 않고 축구에 도전한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용기 있는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 꿈과 미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 이런 나만의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나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내면의 성찰을 그냥 버려두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죠? 우리는 오히려 나 자신에 대해서보다 남에 대해서 더 잘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욕먹지 않기 위해, 그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그들에게 형성한 무리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죠? 우리보다, 나 자신보다 오히려 그들에 대해서 훨씬 잘합니다. 남에 대해서 전문가예요. 저 사람의 자질은 어떻고, 저 사람의 성격은 어떻고, 저 사람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고, 저 사람은 저러니까 안 되는 거야, 저 사람은 저러니까 되는 거지, 저러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당신은요, 내 삶은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디 있습니까? 공모전 준비하겠죠, 스펙 준비하겠죠, 취업 준비하겠죠, 토익 준비하겠죠, 학점관리 하겠죠. 그런데 그게 열정입니까? 나에 대한 성찰 없이 그냥 남들이 가라는 대로 사회가 준 제시한 틀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 가는 것이 그게 열정입니까? 스스로를 함부로 열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소개하지 마세요. 그것은 열정이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할 뿐인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꿈은 열심히 한다고만 해서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그렇게 꿈이라고 부르는 것조차 사실은 주위의 압박에 못 이겨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 꿈이라고 그냥 이름 붙여 놓은 것뿐이지 꿈이 아닙니다. 나에 대해 연구하세요. 내 심장이 왜 뛰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것만이 당신들이 가장 빠르게 행복과 성공을 쟁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부모님께 효도하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낳으셨을 때 이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세상을 얻으셨습니다. 바로 당신이라는.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께서는 꿈 많고 철없던 소녀를 포기하셨고, 당신의 어머니께서는 아리따운 아가씨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희생을 선택하였습니다. 바로 당신을 위해서. 그런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그들 가까이 다가가 보면 부모란 이름 안에 웅크려진 그분들 개인의 삶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분들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유전자 프로그램된 내 삶 또한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분들의 희생과 눈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분들을 버려두지 마세요.
그분들을 실망시키지 마세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당신으로 하여금 그분들이 활짝 웃을 수 있도록 그런 인생을 사세요. 설사 그분들이 돌아가셔서 이 세상에 없으시다고 한들 우리가 훗날 늙고 죽어서 먼 날 그분들을 하늘에서 배웠을 때 당당해질 수 있도록 당신만의 꿈을, 당신만의 미래를, 당신만의 삶을 사세요. 그것이 그분들이 희생과 헌신으로 물려주신 이 심장을 배신하지 않는 길입니다. 자, 넷째, 행동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몸으로 하는 사고체의 합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한 가지 전제가 붙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당장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꿈을 향한 발걸음을 당장 시작하세요. 꿈이 없는 사람이라면 꿈을 갖기 위한 행동을, 꿈이 있는 사람이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한 행동을 아주 조그마한 것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꿈은 절대 자신의로 향하는 무벌을 버리지 않습니다. 꿈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굉장히 힘들고 지치고 아프게 하지만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고 결국엔 자신을 쟁취하도록 만듭니다. 아주 자그마한 서브꼬리도 좋고 아니면 그것도 아닌 그냥 단 한 걸음만이라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지금 당장 당신의 꿈을 위한, 누군가가 압박하거나 부추기는 것이 아닌 당신만의 미래를 위한 행동을 하세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인생의 목적을 마련하라. 인생의 목표가 분명히 한계가 정해진 표적을 얻는 것이라면 인생의 목적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뻗어나갈 방향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반드시 인생의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인생의 목적을 가지면 박스 밖에 플레이를 할 수 있고 항상 의미 중심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돼서 내가 원하는 가치, 내가 원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을 마련하세요, 여러분. 그것만이 당신 꿈을 가장 빠르게 이룰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모두 천천히 눈을 감아주세요. 그리고 오른손을 들어서 왼쪽 가슴 언저리에 천천히 한번 올려놔 보세요. 이제 모든 감각을 깨워서 그 심장 박동을 부비는 심장 소리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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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근. 들리세요? 느껴지시나요? 그것은 당신의 심장이 맞습니까? 지금 당신 심장은 뛰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심장은 왜 뜁니까? 도대체 당신의 심장은 무엇을 위해서 뛰고 있습니까? 자, 이제 천천히 눈을 떠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하고 강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죽음이 다가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자네, 그동안 여행은 어땠는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힘든 날도 많았지만 더없이 좋았다네. 자, 뭐라고요? 다시 한번. 힘든 날도 많았지만 더없이 좋았다네.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 여러분들의 심장이 그 누구보다 뜨거워졌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심장을 죽을 때까지 잃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이 강연이 끝나도 여러분들의 뜨거운 심장 프로젝트는 계속되길 희망하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꿈꾸는 남자 장꿈이었습니다.
않기를 언제나 너의 그 말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아직까지 그대로 불안하고 모자란하지만 가끔 기댈 수 있는 추억 그게 참 고마워 복잡한 세상에 지치고 무뎌져 어지러워하는 우리들 네, 아유, 왼쪽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 이 하루 24시간 중에 20시간을 일을 하셨다고 네. 하던데, 다양한 일을 하셨다고 하던데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어떤 일이 가장 힘들던가요? 일단 강연에도 말씀드렸지만 낮에는 헬스 트레이너 위주로 했고요. 예, 그리고 밤에는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제한적이어서 거의 공장들 위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런 이제 일들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제가 굉장히 독하거든요. 예. 예, 제가 독해가지고 굉장히 잘 견디고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아무래도 잠을 잘 못 자다 보니까 예, 이제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일 자체가 힘들었다기보다는 예, 잠을 잘 못 자고 그러니까 제가 다행히 건강이나 이런 운동 쪽에서 종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딱 죽지 않을 만큼만 예, 딱 그걸 이제 계산해서 한 거지 일반 사람들 같았으면 아마 버티기가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그렇죠. 아까 강연 중에 뭐 네 번 정도 쓰러지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제 공장에서 한 번 처음 쓰러진 건요. 이제 너무 무리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이렇게 해서 쓰러졌는데 그때는 구급차가 오셨다가 이제 제가 이제 끝까지 안 간다고 고집을 피니까 다시 가셨고요. 왜요? 그냥 제가 괜히 또 이제 소식이 부모님한테 또 가고 이러면은 좀 걱정하실 것 같아서 근데 나름 괜찮았거든요. 체감하는 건. 그래서 버텼고 나머지 3번 같은 경우에는 쓰러졌는데 이제 제 고집을 아시니까 이제 주위 분들이 그냥 이제 쉬게끔 이렇게 해서 다행히 잘 넘겼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뭔가 끊임없이 뭔가를 하시잖아요. 20대. 네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일도 하시고 네. 목표를 향해 저희한테 가라고도 하시고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뭘까요? 그 힘. 그 원동력은 네. 아무래도 부모님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뭐 누구나 이제 부모님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힘든 환경에서 자랐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굉장히 성실하게 열심히 이렇게 사셨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되게 안 좋게 병까지 나셔서 이렇게 쓰러지시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 역시 없는 집에 시집 오셔가지고 이제 고생만 하시고 아버지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렇게 아버지가 되시면서 우울증에도 빠지시고 이런 걸 여러 가지로 옆에서 자식으로서 목격을 하면서 네. 이분들의 헌신과 이런 사랑에 정말 이제 헛되지 않도록 좀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세상에 좀 많이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느껴져서요. 아무래도 멈출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소중하지만 우리가 잊고 살기 쉬운 게 부모님의 사랑인데 네. 기본을 잘 갖추신 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자, 뭐 다양한 경험을 하셨는데 네네. 반대로 이제 20대들 이거는 꼭 했으면 좋겠는데 또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했으면 해야 좋겠네요. 됐을 것과 혹은 하지 말아야 말았으면 될 것. 좋겠다는 걸 말해주신다면 일단 뭐가 있을까요? 네.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뭐 첫째로 뭐 법에 저촉되는 거 그렇죠. 네, 당연히.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 이거 외에는 뭐 다 여러 가지로 도전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 그런데 이제 다만 요즘 청춘들은 자신의 이제 그런 상황이나 압박에 못 이겨서 단순한 취업 뭐 이런 것들에만 목을 매시는데 저는 자신만의 가치 체계를 통해서 우선순위 결정할 수 있는 일을 다양하게 도전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에는 의미들이 많이 흩어버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 의미들을 내 프레임 안에 들여서 가치로 변환시키기까지는 굉장히 여러 가지 경험과 생각들이 필요해요. 근데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또는 주위의 압박에 못 이겨서 이게 돈에만 목이 메어서 그렇게 가다 보면 정말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꿈,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아래서 일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우선순위를 잘 생각하셔서 여러 가지를 도전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근데 혹은 또 어떤 뭐 생계를 위해서 어떤 네. 분들은 그냥 일에 집중해야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네네. 그런 분들은 어떡하지? 그리고 또 취업이란 자체가 또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 될 수도 있는 네네. 건데 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취업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면 정말 물론 당연히 취업을 해야겠죠. 하지만 그 전에
강연에서도 내용이 있었듯이 정말 그 길이 나의 길인가 이거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불평불만은 정말 죽을 때까지 해보고 그 다음에 해도 결코 늦지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청춘들은 워낙 힘든 사회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든지 이런 내구성이 엄청 약해져서 부모란 언덕에 존재를 비벼대고 그다음 사회 구조에 대한 그런 불평만 하면서 정작 노력 아닌 노력만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세상에 치열하게 살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다만 정말 그 치열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 길이 정말 나의 길이 맞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수반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고민이 이제 담겨 있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뜨거운 심장 프로젝트라는 책입니다. 네네. 표지도 아주 뜨거워요. 아주 뜨겁죠. 화끈하네요. 예. 뭐 되게 눈에 띄는 것들이 일단 두껍고요. 네. 이제 마지막에 좀 이제 두꺼워요. 예, 웬만한 인문학 서적만큼이나. 자 밑에 이런 내용이 있네요. 아 마지막에 하셨던 네, 네. 그 눈을 감고 네. 이렇게 왼쪽 심장에 손을 대보라고 하셨던 그 문구가 써 있네요. 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자기계발서를 이렇게 집필했지만 개인적으로 자기계발서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인문학 서적이라든지 좀 퀄리티 높은 서적들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각과 철학이 생겨서 자기계발서를 읽지 않아도 될 만한 수준이 되거든요. 하지만 요즘 청춘들은 독서를 너무 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의 많은 성공 철학서들과 자기계발서들을 총망라해서 단 한 권으로 엮으면 어떨까, 이런 고민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저희 저서인 뜨거운 심장 프로젝트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해오셨는데 우리 장꿈 멘토님의 다음 도전이 뭘까도 되게 궁금합니다. 일단 뭐 거창하게 도전이라고 하는 것보다요. 일단은 뭐 제 책이 그렇게 크게 마케팅을 치거나 그런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단 강연 요청이 제법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요. 강연을 위주로 많이 해서 제 철학을 설파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저 역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청춘으로서 많은 강연과 강의를 들어봤지만 대부분의 기성세대들은 자신만의 경험에서 자신만의 프레임 속에 자신만의 해석을 통한 솔루션을 청춘들한테 제시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점에서 과감히 탈피하기 위해서요. 성공한 사람들과 현자들의 지혜를 모으고 모아서 그리고 하나의 데이터로 구축해서 그리고 청춘들이 정말 어려워할 때 객관적으로 검증된 그런 데이터를 제시해 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저 역시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론이나 데이터가 단순히 이론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장꿈도 저렇게 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성공학 강사라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듯이 나 역시 하면 되겠구나, 이런 용기와 희망을 전해주는 것, 이게 두 번째 목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안에서 생성될 네임밸류나 뭐 물질적 보상, 네. 뭐 대가, 수입 이런 것들을 저처럼 불우한 환경에 처해서 꿈을 잃어버린 친구들에게 어린 아이들이나 뭐 청춘들에게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의 목적이요 사명이며 꿈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뭐 너무나 많이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강연을 같이 들은 우리 방청객분들이 궁금한 게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방청객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소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이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계속 잠도 못 주무시고 계속 버셨잖아요. 근데 네. 그런 시간 속에서 어떤 우연한 계기로 지금의 멘토님의 자리에 발돋움할 수 있었는지 그게 궁금해요. 제가 항상 뭐 중고등학생들이나 아니면 청춘들한테 뭐 재능 기부나 이런 것들도 하면서 멘토링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외적 보상 체계 같은 이런 돈이나 뭐 보너스나 뭐 물질적인 것 이런 것만을 위해서 일해야 될 때가 반드시 있다고 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려운 시기고 그리고 꿈을 찾아가는 시기에는 뭐 알바를 한다거나 뭐 어쩔 수 없이 집안 생계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거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내적 보상 체계, 그러니까 그 안에서의 환희나 열정이나 보람이나 여러 가지 내 내적 보상들을 토대로 최대한 그 외적 보상들이 수반되지 못하더라도 그런 거를 발현시키면 언젠가 꿈을 이루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니고 나의 삶이고 내가 풀어야 할 숙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그러더라도 결국엔 언젠가 내가 이 자리에 있다 하는, 마치 계속적으로 미래를 그렸던 거죠. 그래서 그냥 버티고 또 버텼던 것 같아요. 만약에 내 길이 맞다면 버티는 게 맞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 버티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타개하고 일어설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돼서 그렇게 버텼습니다. 그냥. 네. 네,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영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사회적인 그 틀과 사회적 지위와 그리고 그 사람들 속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저와 그리고 저만을 위한 꿈과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이 양쪽으로 길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제가 좀 어떤 방향을 가야 되는 게 좋을지, 진짜 꿈을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현실에 수능을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저한테 좀 하실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지금 뭐 질문을 해주신 분 아니더라도 많은 청춘들이 하고 있는 고민 같은데요. 그렇죠. 예, 우리에겐 언제나 두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 지금 상황이나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수능하면서 뭐 그냥 먹고 살만하게 이렇게 지내는 길이 있고요. 두 번째는 힘들더라도 그런 타인의 시선이나 그런 것들을 과감히 버려두고 나의 길을 가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냥 답은 정해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이잖아요. 해야 할 일이 아니라 그만큼의 훨씬 더 고생됨과 훨씬 더 큰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상태로 단순하게 직업만 추구하면서 먹고 살게 숨만 쉬면 살 정도로 시시하고 재미없고 그렇게 사시려면 사세요. 네. 그렇게 사시려면은 영원히 그렇게 사시고요. 다만 내 뜨거운 심장을 토대로 정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 번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도전하고 싶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마땅히 지시고 선택을 하셔서 끝까지 누가 뭐라든지 마치 우보천리처럼 소의 발걸음처럼 천천히 그 길을 나가시면 포기하지 않는 한 언젠가는 길이 열린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을 지실 자신이 있으시면 가시고 책임을 지실 자신이 없으시고 사회 구조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불평만 하실 거면 가지 마시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목표하는 꿈을 얻고자 하는 데는 그만큼의 어느 정도 희생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런 걸 감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신이 있다면 가는 게 맞다는 네. 그런 말씀이시죠. 네. 예. 혹시 더 궁금하시면은 그 뜨거운 심장 프로젝트라는 책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예, 어떻게 질문 답변이 되셨어요? 말씀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잘 들었습니다. 승희 씨 오늘 어땠어요? 정말 네.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한 청년을 만났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좀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아까 뭐 질문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조금 자신도 좀 이렇게 돌봐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아까 효도를 강조하셨는데 이렇게 4번씩이나 쓰러지고 나서 다시 그걸 버티는 건 진정한 효도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우리 잠꿈 멘토의 몸도 좀 돌봐가면서 그런 네네. 목표를 향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멘토님 방송 보고 있어요. 또 많은 네. 젊은이들에게 네. 마지막으로 짧게 한마디 해주시죠. 네. 언제나 힘든 시대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언제나 성공한 사람들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선택할 건 두 가지입니다. 사회 구조나 사회적 제도를 불평불만만 늘어놓으면서 지금 이 삶에 순응하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정말 도전 정신과 뜨거운 심장을 토대로 계속적으로 나아가서 내 꿈을 이룰 것이냐. 한번 청춘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열정에 몸이 다 타버릴 만큼 최선을 다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손 하나 까딱할 힘이 없을 만큼 정말 힘을 내서 도전해 본 적이 있나요? 남들이 다 아니라고 했을 때도 내 꿈과 내 확신을 위해서 정말 그 꿈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 본 적이 있나요? 불평불만이나 그런 사회 구조적 모순들은 그렇게 최선을 다해봐서 내 목숨을 바치고 영혼을 바쳐서 최선을 다해본 후에 해도 결코 늦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랄프 알도 에머슨의 말로 이야기를 끝낼게요. 지금 이 순간도 언제나 그렇듯이 매우 훌륭한 시대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만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바로 이 뜨거운 심장을 토대로 말이죠.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뭐 지금까지 모습보다 앞으로의 또 장꿈 멘토의 행보가 더 기대가 되고요. 또 앞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좋은 에너지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저에게 좋은 말씀 들려주신 장꿈 멘토님께 큰 박수 드리면서 저희는 제이모닝 노래 듣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f I fall 2 times, I'll come back on my third. 절대로 포기하지 and that's my word. If I fall 5 times, I'll come harder on my 6. 조금만 더 가는데 포기하진 않아지. If I'm not 7 times, I'll come back on my 8. 질전 발견 내 인생 끝까지 가볼래. 난 knowledge of self to the pen this world. 나 절대로 포기하지 and that's my word. All the memories of pain and the lies. Don't you know eventually we pay the price? All the hopes and the dreams we survive. Leave now we got to keep a faith alive. 지금 21살의 어린 나이로 바깥 세계로 시기와 배신 그리고 검은 손길의 유혹 일찍부터 풍긴 길로 날 어린 시절 순수함 사라지고 또 my hopes and dreams 가 이곳을 벗어나고 싶은 욕망은 우리 전 눈물이 되어 흘러 그냥 흘러 지붕상으로 올라가 소리 질러 미친 듯이 하지만 메아리 내게 혼자는 비정한 말로 돌아와 미스로 날아와 멍하니 미쳐 내려다봐 갑자기 날고 싶은 생각이나 자유를 향해 스스로 위해 어지러운 세상을 피해 나의 소중한 시절을 찾아 저 높은 눈 위에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아 그냥 끝까지 잃어버린 기억 속에 천사가 노는 지구와 같이 놀고 싶어 오직가라는 것은 넓은 동산에 누워 한가히 하늘을 바라보는 것 All the memories of pain and the lies. Don't you know eventually we pay the price? All my hopes and dreams they seem so far away. I must soon this on this play for better days. Just out of mind, yeah. 자, 다 같이 손머리 위로. Hey, hey, just out of mind. Hey, just out of mind. 그너지 전기 공공어른 내방 구석있네 베개를 꼭 껴안고 눈물을 흘렸었네 20번째 생일날 간절히 기도했지 신은 어디냐고 왜냐고 책임지지 못할라 왜 이 땅에 부느냐고 가파를 험한 내 인생의 산을 너무도 높고 아무리 올라가도 끝은 보이지 않고 막다른 골목길에 길을 잃은 나의 뒤에 그림자마저 지쳐 I take a step slower 모든 게 난 지겨워 모든 미소도 무서워 But let go my pipe dreams and run me like a Viking 이대로 포기하기 너무 일러 right 이불을 걷어차고 어두워마저 빠져야 win 엄마의 얼굴을 바라봐줘 별들을 무심코 독닥거리는 저 조짐의 바늘을 거꾸로 돌려 이제 달려나줘 앞으로 All the memories of pain and the lies. Don't you know eventually we pay the price? All the hopes and the dreams we survive. Leave now we got to keep a faith aliv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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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eah, yeah, just out of my life this just out of my not 7 times yeah just out of my 톡 콘서트 핫톡